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예시문항을 포함한 학습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평가원의 학습 안내 자료에 따르면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로 간접 말하기를 포함한 듣기평가와 간접 쓰기를 포함한 읽기평가로 구성되고 총 70분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예비 수험생 여러분, 변화하는 입시에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면서 앞서가는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최신 입시 정보와 수준별 입시 전략까지 쉽고 재미있게 토크로 풀어보는 입시 본색이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상담을 할 텐데요.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영동고등학교 윤상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한 22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뭐 열심히 한 학생들은 열심히 한 대로, 또 아니면 또 열심히 덜 한 학생들은 또 열심히 덜 한 대로 지금 많이 좀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열심히 정말 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또는 옆에 친구들에게 또는 학부모님들은 또 수험생 자녀분들에게 이런 말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열심히 노력했어,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남은 기간 조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예리한 조언으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중환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 반 학생, 지금 고3 학생들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을 수능해서 미리 응원하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지금 했던 것만 잘 정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점수에서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20점, 마이너스 20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막 밤새 공부하고 새로운 걸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먼저 골라서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풍부한 데이터와 다양한 사례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분이시죠.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동안 이제 익숙하고 공부를 좀 잘했던 그런 어떤 개념이나 공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고요. 머릿속이 또 하얘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곧 이제 아마 온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텐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했던 그 내용들의 뭐 오답 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동안 풀어왔던 기출문제, 문제풀이집, 그리고 정준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익숙한 그 어떤 내 공부 방법의 교재들을 통해서 하루 이틀만 넘은 거 나가시지 마시고 했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바로 이전에 평상시의 어떤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윤상현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오늘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 정치인이나 비정부 단체 종사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67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리더십, 편협, 내신관리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KU 학교 추천 전형,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사회학과나 정규학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미술을 하다가 진로를 바꾼 것 같은데요. 공부하기에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나요? 원래 미술을 전공을 하고 싶어서 진로를 선택했었지만 이제 네. 진로를 바꾸게 돼서 약간 그런 거에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아마 공부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뭐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사 이슈나 비정부 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그 사전에 이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언제부터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제 되게 국가적인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거나 혹은 우리나라가 외교적인 문제에서 조금 이제 또 안타까운 입장에 처하게 되면 좀 나서서 일을 하고 싶고 또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네. 학생이고 또 뭐 전문적인 내용들도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같은데요. 오늘 상담이 우리 학생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정주원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뭐 이제 미술을 했다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이제 뭐 어떤 네. 그림을 하나 그리는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요. 우리 학생이 되게 열심히 그렸습니다. 막 그리는데 나는 눈만 잘 그려 그래서 지금 계속 눈만 그리고 있어요. 코나 귀도 대충은 그리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 눈만 그려서 대학을 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많은데 너무 지금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요. 아마 방송 잘 들으시면 그 마무리 잘 하시면 아마 우리 학생이 원하는 희망대학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수영 레이스를 통해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수영 레이스에서 멀리 갈수록 우리 학생의 현재 준비 상태가 좀 잘 돼 있는 전형, 그리고 또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전형으로 높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그 수영 레이스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출발해 볼까요? 우리 학생 시원하게 헤엄쳐갑니다. 유리한 전형 3순위는 논술 전형이고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요. 좀 더 유리한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데요. 가장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요? 1순위는 정시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가장 적합한 전형은 정시 전형이었는데요. 윤사훈 선생님, 우리 학생이 아직 2학년이기 네. 때문에 정시 전형뿐만이 아니라 수시 전형에 대한 탐색도 계속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단한 내용들은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이라든가 또 비교과 또 모의고사 성적에 변화가 있으면 충분히 전형의 어떤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전형을 이제 정시 전형으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교 생활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정시가 유리하지만 지금 부족하게 아까 정조원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비유해 주셨는데 네. 우리 학생이 이것저것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완결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완결이 된다면 또 전형의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주원 선생님이 진단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늘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정시를 버리지 말고 항상 입시 전략을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2학년 2학기인데 탐구 관리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내년서부터 이제 영어 절대 평가가 되면서 탐구의 비중들이 보통 20에서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30, 40 이렇게 비중이 커지는데 이 관리가 잘 된다는 거는 다른 과목을 준비하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학이 이제 5등급입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하실 수 있다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의 한양대도 정시에 충분히 도전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1순위를 정시 전형으로 일단 진단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년 때 학교 생활을 봤더니 다른 학생들보다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신 관리나 생활기록부의 관리를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한다면 종합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순위인 정시, 2순위인 학생부 종합에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약점을 좀 드러나는 경우에는 논술의 핵심이 이제 논술을 잘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저가 높은 대학을 쓰면
오히려 실질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논술을 지원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 수시로 지원을 하더라도 정시가 기반이 네. 돼야겠네요.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요, 국어 2등급, 수리 나형 5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법과정치 2등급, 사회문화 2등급으로 평균 3등급입니다. 6월과 9월 모의 성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 수학은 5등급 유지,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 한국사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법과정치, 사회문화는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주셨는데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수시와 정시 지원서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모의고사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평소 수학이나 영어 공부 어떻게 하나요? 수학, 영어 원래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학원을 다니고 자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이제 저 또 질문 하나 드리는데 이제 수학에서 가장 학생이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을 했기 때문에 수학이 가중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따라가는 게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어려워하는 단어는요? 함수 단원이 조금 어려운 것 네.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준 성적을 보면 이제 등급밖에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정시 기준으로 잡기는 조금 애매한데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의 또 폭이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한 95에서 94 정도 되고 가장 낮은 이제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 평균 100분위가 한 85 정도 됩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9월 성적 기준으로 보면 평균 3등급인데요. 뭐 3등급에 만약에 하위를 찍는다고 하면 지금 관리 잘 하시면 정시에 뭐 국민대라든가 숭실대, 명지대 충분히 노려볼 만하고요. 정시를 바탕으로 한양대, 건국대를 이제 수시로 쓴다면 오히려 이제 합격률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탐구 관리가 아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 잘 유지하고요. 아까 수학에 대한 5등급 관리를 조금 더 잘한다면 한양대도 이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수학만 좀 더 관리를 한다면 네.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2학년 1학기 내신 등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92등급, 수학 5.2등급, 영어 5.71등급, 사회 3.85등급, 평균 4.67등급입니다. 내신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4등급, 5등급, 3등급으로 하락 후에 다시 상승했고요. 수학은 6등급, 5등급, 4등급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6등급, 5등급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학기별 평균 등급을 보면 1학년 1학기 5.1등급, 2학기 5.63등급, 그다음 2학년 1학기 3.9등급으로 성적이 계속 향상하고 있습니다. 네, 생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조언해 주실까요? 네.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을 쓴다라고 얘기하면 비교과 활동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는 교과 내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을 생각한다면 네. 내신이 이제 3급 이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합격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을 딱 보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학교 생활도 되게 만족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내신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모의고사도 잘 안 나오니까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에서 이제 방송을 듣는 학생들도 이제 아셔야 될 게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이 조금 낮아지면 대학이 낮아지면 내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생부 종합을 생각하신다면 내신 관리가 된 상태에서 비교과 활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행인 거는 이제 우리 학생이 내신이 2학년 2학기 1학년 때부터 2학기까지 지금 1학기까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내신 관리를 좀 잘 하신다면 이런 부분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 다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기억하시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상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부 종합을 쓰기 위해서는 내신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네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 내신의 향상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학생들이 비교과도 준비하고 네네. 모의고사도 준비하려면은 네네. 같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내신 관리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지금 우리 학생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비교과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정시정을 염두에 두고 모의고사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교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내신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대한 조언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학교마다 이제 내 어떤 사정이 좀 다르고요. 또 시험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뭐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말씀을 좀 한 가지를 드리자면 일단은 내신의 기본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다 그대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업에 충실하는 것, 그다음에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 그다음에 시험 범위를 꼼꼼하게 반복해서 풀이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건 뭐 수학이든 영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팁을 드리자면 내신 문제는 학교마다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출제하는 교사에 따라서도 스타일이 그 유형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시고 있는 이 선생님께서 출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전년도의 어떤 그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학교마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그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시험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또 우리 선생님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익혀서 대비를 한다면 그것과 평상시 있었던 그 수업 시간에서의 학습, 이런 꼼꼼한 학습과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이제 내신 성적에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험 문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네네. 있다. 그거겠네요.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주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봉사활동, 수상 경력이고요. 구름은 자율활동, 독서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보통의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분석해 주실까요? 네, 그 첫 번째 이제 맑음에 대한 봉사활동입니다. 268시간입니다. 양적인 면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질적인 면도요. 지역주민 봉사, 야간 학습, 지도 등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108시간이나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상담한 학생 중에 가장 봉사활동의 양적 질적이 되게 우수한 학생인데 네.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 봉사활동 특기란에 본인이 이제 공부방에서 그 봉사했던 활동 내용을 느낀 점이나 아니면 뭐 고민했던 점을 좀 기록했으면 좀 더 풍부하고 좀 좋은 봉사활동이 될 것 같고요. 수상 경력 또한 되게 좋습니다. 창의협력 광고대회, 우수진로 전공 자율 모듬 대회 등의 전공 관련 수상이 7건이고요. 전체 15건 수상했으면 상당히 좋은데요.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제 학업 능력에 관한 수상이 거의 없습니다. 뭐 자기주도상이라든가 학력 우수상이라 이제 우리 학생 사회나 뭐 이런 것 쪽에 잘하니까 이제 뭐 이제 학력 증진상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전공 관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하셔가지고 수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참가 인원이 적은 상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학에서 판단할 때 상에 대한 객관적 우수성이 조금 평가절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름에 대한 얘기는 자율활동입니다. 정교 학생 차장, 그다음에 학급 부회장 모든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했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학교 생활 열심히 한 거는 제가 보면서 느꼈는데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 어떤 모양이냐면 그냥 나는 뭐 했어요 이런 열거식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사의 목적, 내가 왜 이 행사를 만든 목적에 대한 것들 좀 하시고요. 보고 느낀 점 하면서 내가 어떤 힘든 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다.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내가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보완했다면 좋겠다라는 이제 비전 제시 같은 걸 해준다면 조금 더 이런 약점 부분이 좀 보완될 것 같습니다. 독서도요. 독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공 탐색에 대한 독서도 있고 양적으로는 되게 충분한데 질적인 내용에서 그냥 독서 양을 봤을 때는 그냥 뭐 느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독서에 대한 기록이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질적인 부분을 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냐면 제목 쓰시고요. 줄거리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책에 대한 분석, 그 책에 대한 느낀 점을 쓰시고 그다음에 나 이 책을 읽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 어떤 거에 관심을 갖겠다라는 거를 이제 놔두시면 그 다음 책은 그 책에 대한 심화적 내용이나 아니면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책들이 쭉 연계돼서 이 학생이 이것에 뭐에 대한 관심이 있겠구나라고 좀 NGO 보면 NGO 깊은 좀 배려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적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로를 보겠습니다. 시사 정책 토론 모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전공 지향성은 보이는데요. 생활기록부 내용 중에 시사 정책에 대한 상식이 풍부하고 이를 부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 상식이 풍부한지 네. 그다음에 어떻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으면 더욱더
평가자가 얘가 정말로 상식이 풍부하구나. 얘가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그냥 되게 중의적이에요. 거기 우리 학생 이름 안 넣고 딴 사람 이름을 넣어도 그냥 평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나만의 풀이, 나만의 상식이 어떤 건지를 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 역시 이제 동아리에서 전공에 관련된 활동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진로처럼 좀 구체적이고 목적 있는 활동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정주원 선생님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이치우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비교과 보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정주원 선생님께서 워낙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학생부의 비교과를 교과와 이렇게 딱 분리 양분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비교과에서 하는 활동도 뭐 전공 적합성을 비롯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진로와 관련되는 교과 학습 활동과 연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 활동을 통해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교과의 이제 일정 능력도 좀 향상이 되고요. 비교과 활동도 풍부해지기 때문에 교과와 비교과를 좀 연계한 비교과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정주원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화면을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제1지망 한양대 사회학과, 2지망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3지망 명지대 정치외교학과인데요. 가장 주목할 대학은 2지망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KU 학교 추천 전형으로 진단해봤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진단해 주신 건국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약점들을 극복하면 한양대, 그다음에 건국대, 명지대 다 뭐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지금은 안 보는 대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이 되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신이 안 보기 때문에 비교과에 대한 그 평가가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네. 엄청 많이 몰립니다. 특히 사회학과 워낙 인기학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관리가 된다면 뭐 한양대 쓰셔도 상관없고요.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신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 조금씩 상승한다고 하면 아까 3등급 이내 든다면 충분히 이제 건국대하고 아까 얘기한 활동을 결합해서 쓸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학생이 유리할 것 같아서 진단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건국대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할 만한 건국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KU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 8명이고요. 올해 경쟁률 22.5대 1입니다. 학생부 40에 서류 60으로요. 학생 생활 기록부 반영 부분 석차 등급 국수 영탐입니다. 보통 이제 학업 역량을 봤을 때 학업 성취도나 우리 학생의 학업에 대한 의지, 호기심이나 탐구 능력을 보는데 뭐 제출 서류는 학생부하고 교사 추천서입니다. 이게 자기소개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 다른 전형 준비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서류 평가에서 교사 추천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추천을 받으시려면 추천하는 선생님하고 좀 많은 대화를 해서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내신 1등급부터 이제 5등급까지 점수 차는 거의 똑같습니다. 1점 차인데 이제 그 이후서부터 점차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서류 평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활동 중심적인 학생 같은 경우는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전 가능성은 도전으로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또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명지대를 추천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명지대 정치외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 20명이고요. 작년도 경쟁률 13.5대 1입니다. 1단계 3배수 서류 100으로 뽑고요. 2단계 1단계 70에 면접 70입니다. 서류 평가에 대한 거는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인데 먼저 이제 인성에 관한 얘기를 보면 뭐 독서 활동을 빼고 모든 영역을 다 보고요. 전공 적합성은 이제 출결 사항 빼고 모두 다 보고요.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은 모두 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성은 보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우리 학생이 지금 상당히 이제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다음에 개인적 품성이나 사회성으로 학교 규칙을 지키는 성실성입니다. 이 부분도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도 물론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는데요. 전공적 합성이 이제 학업적 노력과 성취도가 좀 약하죠. 그다음에 자신의 분야에 대한 관련된 학업 및 학업 외적인 내용의 성취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 봤을 때
자신의 꿈을 추진하는 태도, 그다음에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 고민을 좀 적어 놓으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면접평가는 여러 평가들, 아까 얘기하는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인데 그 외에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합니다. 질문의 핵심을 분석 있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전달 능력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생활 기록부의 등급 환산 점수는 6등급까지는 점수차가 마이너스 1인데 7등급부터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학생의 힘까지 추천을 받아봤는데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네. 또 내신을 많이 올려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신도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부족한 과목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